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 찐시황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11일이고요. 3월의 두 번째 주가 마감이 됐는데, 마감이 되면 뭐합니까? 기분이 네, 그런 한 주입니다. 저희가 12월 달 쭉 폭락, 그리고 1월 달 그걸 다 돌려놓고 2월 달에서는 지수는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동생이 형, 나 좀 갈래! 그러면서 폭발하는 이런 장세가 코스닥 쪽에서 나왔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종목 장세 거의 끝판왕을 즐기신 분도 계시고, 혹시 그냥 코스피 쪽으로 보면서 이쪽에 눈길을 가는데 저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사이에 랠리가 하나씩 쫙쫙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인 저희는 포모가 가득한 이런 마음 속에서 3월달을 맞이하는데 3월달은 좀 삐끗삐끗됩니다. 네, 그런 과정 쪽에서 이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특히 코스닥이 조정이 이렇게 갔다가 쭉 나오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많이 갔으니까 내려온다, 뭐 얼마나 좋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희는 잘 보게 되면 2차 전지 내려오는 것보다 그동안 가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또 한국 증시의 매운맛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는 그렇죠.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움직임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요 안쪽에서, 그리고 크게, 그러니까 결국 박스권이죠. 단기 박스권. 근데 요 박스권을 보면서 거래는 예전 대비해서는 확 줄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코스피에 대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요 관점들은 코스닥 종목적으로 많이 갔겠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4분기지 않습니까? 4분기에서 이제 1분기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애써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실적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그래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충분히 기업 실적 안 좋은 거 반영됐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적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애써 무시하고 시장만 달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약간 펀더멘탈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주가를 말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쪽에서 금리가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져야지 라고 하게 되면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금리 부분들이겠죠. 이게 통화정책 이렇게 써봐야 되겠네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나왔던 밸류의 압박, 밸류에이션이 이런 저금리 기조 쪽에선 위험자산을 이만큼 줘도 돼.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줬던 밸류가 확 꺾이는 거죠. 이런 상황 쪽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가 나오든가, 그럼 이제 다 됐다,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보여주든가, 아니면 실적이 반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바라볼 거는, 이게 항상 주식시장은 양립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 단계 2500선 돌파하기 위해서는 요 둘 중에 뭔가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맞이했어, 바닥이고 업황도 저점이고 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더는 안 빠질 수 있어도 돌파하기에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겠죠. 또 하나, 금리 다 왔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금리 고점에서 신호 보여주고 멈추다가 금리가 이제 인하하는 과정들이 나오기까지는 요 과정들도 있어야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피 쪽에 대한 보는 시각들은 여전히 약간 답보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앞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저희가 보던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쪽을 유도한다는 관점과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비용들이 더 엄청나고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걸 잘 타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계신 거죠. 산길로 가면서 굽이굽이 들어가는 이 산 쪽에서 이걸 어떻게 잘 유도하느냐에 대한 관점들인데, 이게 잘 하게 되면은 우리 워리 형님은, 파월 연준의 이장님은 거의 시장 앞으로 역사적으로 참 돋보이는 인물이 되실 텐데, 요걸 한쪽으로 어떻게 잘 대응 못한다 그러면 또 약간 삐끗삐끗한 흔들음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거가 시스템 붕괴가 나오기에는 그러면 그동안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나오는 약함 고리들이 터지는 과정들, 이게 이번에 나왔던 뭐 실버게이트니 SVB니 이쪽이 약간 좀 목에 차는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하는 과정들이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그러면은 넘어가겠지만, 또 시장은 또 항상 위축될 때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또 다들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건은 솔직히 이쪽이 아니죠. 지금 코스닥을 더 챙겨봤던 입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은 월봉상으로는 그래요. 너무 위축됐다가 한번 폭을 좀 강화시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다시 코스피와 비슷한 자리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죠. 한 770선, 760선 요 정도가 다시 한번 이제 쭉 하고, 월봉상으로는 아유 너무 달렸으니까 좀 쉬자라고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 788입니다. 조금 더 조정권이 남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 패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여기죠.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이 요게 지지가 될까라고 봤었을 때, 이걸 선으로 그니까 잘 이쁘게 안 보이네요. 그냥 아예 저희 이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딱 보게 되면 여기 저점 만드는 과정들이 다음 지수 때까지 어딜 보여주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보이는 과정이 딱 고르기죠. 한 707, 요 안쪽 라인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이제 가든지, 코스피 만만치 않아 그러면은 또 여기까지 해서 아예 51선 요 정도까지 탁 터치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든지, 아직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선 약간 오버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심정, 오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의 어감이 다르겠지만, 코스피가 쉬는데 너희가 혼자서 뿜뿜했으니 지금은 파티가 약간 끝나서 좀 쉬어라, 이게 블루스 타임인지 아니면 다시 블루스 타임 끝나고 또 파티가 벌어질지, 그거 과정 전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블루스 타임 때 이거 예전에 나이트 그 있죠? 예. 블루스 타임 끝나고 다시 움직일 걸로는 생각하지만, 이제 그 주변의 변수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나오는 요 단계, 요까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일단은 쉼은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 거친 이 거래량들, 이게 그러니까 딱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까지 좀 잠잠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폭발했냐면 요거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한 거예요. 요 과정들. 그러니까 약간 나 여기서부터 못 쫓아가게 되면 여전히 못 쫓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집중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혹시나 코스닥을 강하게 쫓아가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좀 이거 대응해야 되는데 약간 좀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매수하셨던 분들, 요게 지금 약간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잠깐 수급하고 연결해서 볼까요? 예, 수급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번 주 제가 혹시나 어제 저희 연합 인포맥스에서 같이 자료 보고 하셨던 분들 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한 달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주간 단위를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고요. 그런 걸 실수하던 졸았나 봐요. 예, 정신이 없대. 이번 주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큰 기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5천억, 6천억 매도로 나왔고, 기관들은 영원히 관심 없고, 그나마 연기금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투신
증권, 뭐 은행 쪽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통계로만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거의 관심이 없는 가운데 개인 중심으로 특히 코스닥 보세요.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집중이 좀 심했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에.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던 쪽은 저희 코스닥 쪽이었다라고 약간 반성 아닌 반성을 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약간 좀 오버한 경향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한번 정리될 거 정리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의 코스닥을 바라보는 심정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아마 그러면 전략으로 볼까요? 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나올 때는 항상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때 나오는 동향들 좀 체크하고 앞으로 3개월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를 대충 그냥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근데 이번에는 약간 1, 2, 3월 달을 1, 2월 달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다르게 외국인들이 좀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됐고, 그래서 목요일 날도 약간 좀 정리할 거 정리,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주식 막 매매하다 보면은 종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거를 샀는데 약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갈 것 같건 한데 시장에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여전히 영향받을 것 같은 거. 네, 이런 거 어제 싹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리고 좀 가볍게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뭐 어차피 1, 2월 달 종목 장세만 쭉 갔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서 현금을 좀 넉넉히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던가 아니면 안정받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그렇게 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현금을 갖고 이제 대응을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팔지 않은 건 2차 전지 쪽에서 핵심적인 쪽, 이쪽은 갖고 어제 조금 더 산 것도 있습니다. 네, 랠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같은 장에서 랠리가 나온다. 요거는 이건 사야 돼. 이런 거 해서 조금 더 늘렸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금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을 보겠다는 입장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안 살까요? 네, 또 삽니다. 근데 좀 언제 어떻게는 조금 이따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스피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즉 55일선 따라서 움직였다가 한 번은 지지하고 돌아가죠. 이번에는 원래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못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칠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 또 미국 보니까 뭐 또 고용 지표도 있고 또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은행권들의 사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한 2,400선 위쪽으로 약간 폭을 줄여서 딱 붙여둘 수도 있었는데 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되게 일단 민감한 자리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변화만 나오게 되면 여전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는 시도가 될 텐데, 그거는 해답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좀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은 또 다음 주 3월 14일인가요? 또 CPI 발표 있고, 그 다음 때는 또 3월 22일 또 FOMC 있고, 줄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움직일 줄 알았더니 워낙 그 중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버게이트 사태나 그리고 또 SBB 사태가 가져오는 파장 때문에 더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지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더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계감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이 회사들 보니까 어제 이 SBB급,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자산 순위 한 16위 되고 거기다가 한 중위권급 되는 회사들 어제 다 폭락했더라고요. 다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서 매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은행 쪽은 장중에 빠지다가 꼬리 달고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고 또 여파가 밀려가고 서로 어떤 거래가 있을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뭐 거래 정지 나온 회사들도 좀 있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차별화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쪽 중위권급 쪽에서 여파가 밀려서 시스템 리스크 쪽으로 가서 대형 은행주 쪽 이쪽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느냐? 불안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첫 번째를 보여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또 강현영 이사님도 많이 쓰시고 하는 대표적인 거죠. 이게 그분들이 쓰는 걸 뭐 차용한 건 아닌데 저도 가끔씩은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나 안 번지나 하면 체크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회사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스프레드를 더 줘야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얼만큼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이게 확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좀 위험하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인데 최근 지표 그래서 어제도 보다 보니까 쭉 계속 하향 기조입니다. 하향 기조다가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올라오는 게 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저점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리스크가 터진다 그럼 심해진다 그러면 쭉 하고 뻗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이것도 빅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점에서 터나는 거 요거는 눈길이 가지만 아니 이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뭐 쭉 가고 뻗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은 눈길이 가서 요거는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지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나 뭐 네이버 쳐보시게 되면 보는 화면 다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상황이 변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해오다 보니까 거기서 금리 인상을 가지고 아무래도 타격을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약한 부분들이죠. 약한 고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터진다. 약한 고리가 첫째가 뭡니까? 암호화폐죠. 그 코인 쪽. 이쪽은 당연히 달러 강세로 가면서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당연히 반대 여파로 우르르. 이게 코인 쪽이었고 코인 쪽에 나온 게 실버게이트 또 하나는 스타트업이죠. 그동안 저금리를 통해서 자금 조달 꾸준히 잘했었고 뭐 벤처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요. 벤처 캐피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쭉 다 해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자금 조달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힙니다. 그럼 여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쪽과 관련돼서 제대로 자산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던 자산도 가격도 많이 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SBV 사태가 이 두 가지 축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을 때 취약한 쪽의 변화들이 거기서 물고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현실화된 거죠. 애써 그냥 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지나갔던 게 하나씩 터지다 보니까 역시 올 게 왔구나 라고 하는 시장 반응들이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연준이 반성을 할까요? 우리 너무 잘못했어 라고 반성을 할까요? 아니죠. 이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는 했었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겠구나. 그러면 커피 맛있네요.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겁니다. 일단 달러가 105대 인덱스 기준으로 105대까지 갔던 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달러 약세, 금리도 지금 그동안 2년물 같은 경우 5% 쪽으로 쫙 달렸던 게 4.89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0년물도 마찬가지로 거의 어제 보니까 3, 4%씩 다 떨어졌네요. 금리도 하락.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연준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나오는 지표 보면서 그 어떤 상원 하원 가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 물가 제대로 잘 안 떨어지니까 금리의 경로를 금리의 최종금 터미널 레이트나 이쪽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움직였었죠. 근데 이런 사태가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연준이 50bp 아니야 25bp 정도 올리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조건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어라고 시장이 바라보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50bp 얘기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고용지표 발표됐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3종 세트 CPI, FOMC가 남둔 상황 쪽에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연준이 강하게 갈 것이다라는 게 좀 꺾이는 가운데 그래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훅 왔다 갔다. 또 항상 이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6, 9, 12 약간 FOMC 있는 달은 다들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나옵니다. 연준의 방향들이 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민감한 상황 쪽에서 어디로 가나 막 떨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로는 vulnerable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은 변동성은 커진다. 어떤 이 정도쯤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런 과정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3월 중반까지 끝나야 되겠죠. 이거 어느 정도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 예측했던 수준으로 들어온다. 또 갑니다. 시장은 또 가는데 어느 식으로 가겠느냐? 그건 저도 제가 보기에는 또 저는 여전히 올해는 종목적으로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약간 또 코스닥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 투자 아이디어로 하나만 더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애써 놓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다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쪽이 아니라 성장주 쪽에서 만약에 대응을 잘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싸게 됐을 때 좀 모아갔다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꼭 바라봐야 될 섹터는 그겁니다. P 곱하기 Q 이게 매출이잖아요. 거기서 비용을 뺀 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다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작년까지와 올해 차이를 한번 볼게요. P는 이제 그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기조가 나온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C가 이제 좀 예전보다 떨어지겠죠. Q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거기다 경기 침체라든가 뭐 경기에 어떤 이슈 아니면은 중국 이슈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기관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3개월 전에 ID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 한 3개월 전에는 올해 하반기에 반등할 거야 라고 해서 한 자릿수대 올해 상승으로 봤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바로 꺾습니다. 아니야. 한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야. 왔다 갔다 하죠. 이런 Q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C 빠지는 거죠. 코스트 빠집니다. 그럼 가격도 약간 영향을 받겠죠. 이 Q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Q에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마 P는 떨어지는 걸로 가정했을 때 Q가 여전히 살아있고 C가 확실히 떨어져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첫 번째 인건비, 두 번째 물류비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받았던 뭐 운송비 마찬가지겠죠. 회사들이 작년에는 주가나 많이 빠졌고 올해도 아직 뭐 종목들 장사가 아니라고 좀 해벨레 하고 있는 회사들 이거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종목 달라고요? 네, 저희 공부도 하면서 해야죠. 근데 완전히 처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포보 이런 거 그냥 내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여유 있으신데 요게 확인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일단 요거 하나 볼까요? 인건비 때문에 만약에 움직였던 회사 타격을 많이 받았다가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소프트웨어 업체가 AI랑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 회사들은 항상 인건비 싸움으로 뭐 어떤 제조업 라인들도 없고 고정비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작년이 고점이었고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부각되는 가운데 봤던 게 뭐 AI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화고 물류비도 잘 보셔야겠죠. 이거는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변화가 될 때 예전에 3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이게 요만큼은 뭐 이런 거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미국 시장으로 점검할 거 넘어가서 미국 시장 동향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는 좀 지지를 했었으면 하는 게 한 번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심리가 상대적으로 불안하구나. 근데 지금 그동안에 조금 불안했었던 뭐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안정을 받지만 시장이 여기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나스닥 기준으로도 그렇고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공포가 지금 커져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더 밀린 것 같고, 게다가 어제 아예 애플이나 테슬라는 좀 선전했죠. 근데 애플이나 나머지 또 반도체 쪽들이 훅 밀리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커진 거죠. 근데 주말 사이에 오히려 특별한 얘기,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쪽에서 일단 어차피 그 회사들은 약한 쪽이니까 미국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안 될 회사 청산 파산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갔었을 때 아유 그냥 잘 큰 더 노이즈가 없이 가겠구나. 그러면은 반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요 55일선은 한번 지지했다가 돌아갔다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또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 기준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반전 시도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의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빠지는 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죠. 그렇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훅 돌아왔다가 여기서 고민을 하는 과정 쪽에서 괜찮아 응 하고 다시 돌아가느냐, 요게 관건이겠죠. 요게 아마 거의 맞춰지는 게 또 다음 CPI 발표될 무렵 쪽에서 또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안일하게 봤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요 패턴 보고 요 안쪽에서 이렇게 됐으면은 지지는 했고 돌파는 못한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빼고 여기죠. 추세 안쪽까지 또 확인을 하네요. 추세 안쪽까지 그냥 이렇게 가기는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배제, 요건 배제. 지금은 지지하고 그러면 다시 돌리는데 요 중요한 저항 쪽에서 얼만큼 변화가 되냐,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다 잘 틀리는데요. 네,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저희가 어제 발표됐던 그 고용지표 한번 잠깐 또 털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고용지표입니다. 또 저희 다 배운 사람들이니만큼 영어로 써놔. 왜 이걸 영어로? 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비농업 고용자 수들의 추이,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농업 고용자 수 50만 건 나와서 아우 망했네 라고 하다가 31만 건. 즉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구인 구직과 관련된 쪽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경제 참여율을 보게 되면 62.5%. 그래서 지금까지 아예 다 그냥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점점 살짝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참여율 늘어나고 구인구직도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뭐 해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버틸 좀 계속 늘어나는 수준이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연준은 흐뭇해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충분한 자리는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구직 시장으로 구직 이 노동 시장으로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에버리지 아워리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떨어지는 기조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4.7%까지 예상했다가 4.6%대 그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4.4배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완화된 기조로 나오기 시작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거를 보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아마 서비스 쪽과도 연결이 될 텐데 그쪽과도 거의 이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졌다는 쪽은 일단 안정. 실업률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거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3.7에서 3.4 여기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기조 쪽에서 어디로 터지느냐. 3.4 밑으로 내려가긴 더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기조 쪽에서 해고 막 사상 최대 해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 이상으로 서서히 들어갈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박스권입니다. 3.7, 3.4 아주 작은 박스권. 근데 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연준이 의도한 대로 약간 돼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왔던 고용지표를 통해서 변화, 여전히 지금 고용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딱 보게 되면 그거죠. 슬슬 미국인들이 좀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그냥 해고돼도 어차피 좀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과정, 어차피 난 또 취직할 수 있어라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고되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활발하게 들어오는 숫자도 보여지면서 나오는 변화. 근데 그 임금 상승률은 가파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5% 이상이 아닌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약간 체력은 이 고용시장 쪽에서 이런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 쪽까지는 좀 가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지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어제는 이걸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은행 이거 어떻게 돼? 예전에 은행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 있죠. 네. 한때 PNB 바리바 사태로 나와서 모기지 사태까지 변하는 이게 환매가 중단되다 보니까 깜짝이야 그러면서 나왔던 이 대형 은행들이 쓰러지는 거. 이게 전초전이 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가 될지는 저한테 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또 아예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렇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게 그래? 라고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돈 찾으려고 그래요. 다 나오고 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도 괜히 그러면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이거를 막을 방법이나 그 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혹시나 또 연준이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시장 액션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면은 이 관련돼서 뭐 청산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자본주의 논리 때에서 들어가는 거고,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정부의 신호 아니면 정부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조금 달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뭐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지만 아직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버로 들어갈 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되게 민감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단순하게 실버게이트 사태 쪽으로는 코인 시장만 보면서 어차피 FX 거래소 파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그대로 아는 실버게이트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보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실물과 관련된 실물하고 또 코인하고 또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태로 봤을 때는 부담감이 조금씩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바라봤던 확대 해석해서 그쪽으로 쭉쭉 밀어가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야 라고 보기에는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요게 일단 저는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변한다 그러면은 아니다 싶어서 리스크 관리를 또 방어를 딱 이만큼 딱 올려야 되겠죠. 가드를 또 올려야 되겠죠.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뭡니까? 시장이 안 되고 부진했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현금 좀 가지고 계시라. 차라리 가지고 계셨다가 이걸 가지고 또 많이 밀렸을 때 또 이게 과열됐을 때 거기서 그냥 단기적으로 샀다가 또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고 또 가드 올리고 하는 얘기만 많이 들었다가, 올해는 약간 좀 그런 얘기 제가 덜 드리잖아요. 덜 드린 얘기가 일단은 당할 만큼 당했고, 거기서 이제 연준이 금리만 또 어떤 경우가 예전처럼 뭐 75, 50bp 쪽으로 강하게만 들어가는 속도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한숨은 돌릴 것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폭풍들, 약한 부분들, 기업 실적들,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막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시장에 돈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성장 스토리 갖다가 땡겨오고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매매를 못한 거고, 스토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실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변화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요즘에 눈길이 가는 종목적으로 봤을 때 종목의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KCS인가요? 양자역학 관련된 종목. 이게 지금 벌써 이틀째 상한가가 이런 장에서도 상한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요즘 보니까 약간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뭐든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상용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용화고 누가 뒤에 있느냐,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대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이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은 저희가 느립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 미국, 중국들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저희 이거 많이 늦습니다. 이거는 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간 좀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어요. 양자가 뭐냐고요? 들이 많습니다. 예, 양자. 쉽게 말씀드리면 PC는 0과 1로 0, 1, 0, 0, 0, 1, 1, 0, 1, 0, 1, 0, 1 이거의 조합입니다. 양자는 0, 1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자리 숫자가 같이 읽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기회가 더 많은 거잖아요. 0, 1, 0, 1 이런 식으로 1, 0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합할 수 있는 숫자가 여기보다 문과입니다. 네. 무지 많겠죠. 다양한 숫자 쪽으로 펼쳐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걸 통해서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팅 말고 양자 암호화 통신. 이거는 또 이걸 이용해서 양자를 이용해서 나오는 분야인데 저희 쪽은 앞서갑니다. 왜 앞서가냐면 뒤에 SK텔레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돈 많이 투입했어요. 지난 7년간 동안 돈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 암호화 통신은 암호가 된 통신입니다. 되게 느낌이 살짝 좀 다르죠? 근데 그게 양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운 거 가지고 제가 난수라고 그러잖아요. 난수를 막 던져요. 이거를 해커들 풀어봐. 이게 막 쌓여 있어요. 못 풉니다. 거의 양자 암호화는 해커나 보안 쪽에서 뚫릴 확률이 0.000이 많아가지고 1%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술 가지고 이제 보안 쪽이죠. 보안에 딱 연결됩니다. SK텔레콤이 이 KCS라는 회사와 함께 KCS는 보안 회사입니다. 이쪽과 함께 딱 손잡고 관련된 칩을 만들었어요. 원칩. 반도체 쪽과 암호화 통신 칩과 들어가는 반도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를 원칩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었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KCS가 이렇게 보강을 받는데 이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먼 스토리였는데 SK텔레콤으로 다가오네 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씁니까? 상용화 됩니다. 상용화 돼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국내에서 하는데 보안 쪽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국가정보원. 예전에는 좀 무서웠었죠. 근데 지금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정원 쪽에서 쓰기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을 잊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러면 국정원들 전화 감청이나 도청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되네 그러면 야 우리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AI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돈 투자해서 AI 기술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와 이제 딥러닝 그리고 연산 과정 추론 과정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누가 다 들어가요. 뭐 연간 뭐 10조 막 단위로 투자를 해놨는데 다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되겠다. 요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소중하게 AI까지 묶인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입니다. 가능성, AI로 묶일 가능성 스토리. 지금 상용화는 현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래서 반응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막 몰려가더라고요. 저희 보면은 제리 MMA 스타일. 죄송합니다. 네, 이건 홍보가 아니고요. 네. 제리 MMA 스타일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매매 방법. 네. 보여주죠. 혹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자리 들어가죠. 네. 가다가 훅 유도하는 자리 이런 때는 저희는 사야죠. 네. 이런 거 이거 이게 또 뭐가 바뀌었네요. 네. 하게 되면 이런 자리 쪽에서 대응하고 딱 가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도 분봉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대응할 수 있는 것 이런 센 종목 쪽에서는 제리 매매 스타일이 잘 맞습니다. 네. 거래 많고 센 종목들 이런 거는 분명히 왜곡 현상 나오고 그걸 가지고 쭉 끌어가서 단타치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보고 잠깐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을 한 번 더 또 최근에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런 거 하냐고요?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뭐 또 작은 종목 가지고 이런 그럴지 몰라도 보유는 안 하고요. 이런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이 약할 때 대응은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뭘 보고 있었겠습니까? 빠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저거 어떻게 저 이렇게 안 합니다. 빠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약손실, 약수익 이런 거 가지고 좀 깔려있는 종목들 그냥 다 날렸다고요. 다 정리하고 차라리 현금 갖고 있다가 이런 거 가지고 타이밍 보인다 그러면 그때 대응해야겠죠. 딱 치고 나오고 그냥 단기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또 관망하고 그래서 약수익, 약손실 왔다 갔다 했던 게 뭐 이런 쪽으로 좀 몇 개 종목들 보강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계좌는 총 약수익 정도로 마감할 수, 약수익 정도로 마감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가는 패턴이죠. 그게 더 나중에 보니까 살아남고 건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야 또 원고를 터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런 거 이제 대충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함께 말씀드렸고 결론은 시장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리고 왜 제가 2400선을 중요시하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 자리들 중요한 지지권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빠지고 계속 터치는 할 텐데 이게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번 위축됐다가 이 시스템 리스크로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명히 많이 바뀔 텐데 이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시장이 또 먼저 앞서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려감입니다. 우려감이 보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이게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현금을 제가 늘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면 제가 긴가민가 하면 저는 그냥 날립니다. 차라리 현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트레이더한테는 훨씬 좋더라고요. 다음에 기회를 찾을 때도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한다고 해서 이제 주식 100%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신용까지 써가지고 나머지 뭐 50%는 또 신용 이래가지고 주식 꽉 채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서는 K 증시에서는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 그거 아니고 모아갔다가 이제 나중에 보고 크게 가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작년부터 올해 안녕하신가요? 네. 그렇게 매매하다가 수없이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긴가민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 50%, 현금 50%입니다. 이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되고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에라이 무슨 수수료만 줄 인간아 뭐 증권사 네가 키우니? 네, 키워도 제 자산도 커지더라고요. 안정되고 봐서 그 다음에 대응하는 거와 막 정신없을 때 샀다 팔을까 살까 팔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차이가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안정이 가죠. 안정이 간 다음에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찾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여유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없이 100%로 딱 갖고 있게 되면은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빠지면 안 돼요. 안 되는 요인들만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유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식 안 좋게 그러니까 불안해서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은 에라이 너 댓글이나 욕이나 먹어라 이러면 지금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50%밖에 없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 내가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들이 더 객관적으로 그나마 바뀌어지게 되고 주식 비중에 따라서 내 뷰가 바뀝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30% 정도밖에 없고 70%가 현금이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특이하게 하락하는 쪽에 무게를 가게 돼요. 주식이 없습니다. 현금만 100%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뭐 하락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락주의자입니다. 주가가 빠지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신 분한테 시장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은 얘기가 뭐가 아니라 내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걸 경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현금 50% 갖고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야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약한 부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심리가 약간 좀 바들바들 심리가 약간 조금 불안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변동성 관리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되고요. 시장이 또 다시 안정받는다.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트레이더는 또 올라탑니다. 그래야 되는 게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또 하나 볼 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요것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 또 중요하겠습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또 딱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가셔가지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삼성전자만 쳐봐도 아십니다. 뉴스가 이렇게 쭉 한 2주간 뉴스가 달린 거 한번 보시고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주식이 없다는 입장 쪽에서 물론 다 있으실 겁니다. 네, 다 있으실 텐데 없다는 입장 쪽에서 뉴스를 한번 쭉 보세요. 삼성전자 망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지금 실적 추정치가 보니까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번 달에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지수도 이제 묵직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다 어떻게 이거 보여주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조 2천억. 그러니까 2조 2천억대로 들었습니다. 한때 2조는 거의 반도체 하나에서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하나에서 나올 정도로 강력했던 회사가 매출 자체도 이제 64조대 역성장이 뚜렷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조 원대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단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다 적자. 지금 6천억 이게 지금 6천억 영업이익 나올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 꺾은 회사도 있어요. 삼성전자 적자는 안 나겠지라고 하는데 6천억짜리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원래 지금 1조 3천억 보다가 하우스입니다. 6천억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자는 간신히 면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2분기는 죄송하지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직 확인 안 된 게 있어요. 지금 기존은 재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다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된 게 일단 재고 자산이 이만큼 늘어났던 게 빠지기 시작하는 첫째가 회전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고 자산 회전율이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심하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말고 마이크론까지 SK하이닉스나 아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크론이 더 저점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황일 때 나오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쪽이니까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당연히 안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끝판왕 쪽에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보니까 감산, KPX 투자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재고자산 회전율의 바닥은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국내 회사들은 약간 또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은 뭐 미국에서 공장 짓는다, 또 아직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머리가 복잡한 상황 쪽에서 단순하게는 마이크론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동향들 계속 체크를 할 텐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요거만 확인되게 되면 주가는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시죠? 네. 2차전 대한민국에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장과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두 가지. 나머지는 저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반도체도 사이클이긴 사이클인데 사이클이 위로 열려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축, 반도체 축 두 가지를 봤을 때 2차 전지가 반도체로 넘어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는 2차 전지는 일단 다 줄이시고 반도체로만 확 가셔야겠죠. 그 시점이 언제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자산 김이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G2의 요겁니다. 이 G2의 PMI 지표. 중국은 약간 살아났는데 이건 또 좀 더 봐야 되겠죠. 근데 개선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안 돌아섰습니다. 이거 돌아서기 시작해서 중국도 미국도 PMI 밑에 ISM 지금 47.2, 47.7에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확인된다. 둘 다 한 50대 이상에서 이렇게 쭉 뻗는 거 나온다.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때 가서 보시죠. 그러면 거기다 OECD 경기 선행지수까지 터냈다. 이거는 이제 경기가 더 이상 우려했던 것만큼 침체를 들어가지 않고 변화가 나온다는 거에 하나의 변화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은 어떤 식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타이밍을 못 맞춘다. 삼성전자 6천억, 와, 이제 적자 나올 수 삼성전자까지 적자, 와! 적자 때 사야죠. 언제 사겠습니까? 사이클 따라서 다시 좋아질 텐데. 그러면 이거는 여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도체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도체 매수 아닙니다. 예. 반도체 매수하지 마세요. 모아가세요. 네.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세요가 정답이지. 삼성전자, 나 지금 한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한 100주 지금 매수하고 나머지 40주 또 추가로 매수하고 딱 5만 전자는 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00주 살 것 같으면 저라면은
12씩 10번 끊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엔 50주 정도 샀는데 또 50주를 사는데 좀 아직도 불안해요. 그럼 5주로 바꾸세요. 5주를 더 뭐 3% 하락하는 날 또 5주 사고 뭐 2% 하락하는 날 5주 사고 올라갈 땐 사지 마세요. 올라갈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위로 가버리는 보통 보면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모아가다가도 갑자기 주가 탁 터져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심정이 드냐면 아이고 나 지금 30주밖에 못 샀는데 저 주가가 저렇게 가네. 70주 에이 이거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 증가하고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70주 사자 가지야 이러거든요. 네. 고점 돌파 네. 돌파 매매 가지야 막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산 거는 요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30주로 만족하고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하게 되면 돌파 매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가는데 그러면 이와 똑같은 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을 단기로 그걸 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냥 내가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단가만 확 올려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이와 비슷한 종목들 아니면 이 종목이 있는데 다른 종목은 좀 덩치가 작아요. 그리고 세컨 티어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움직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변환이 그 탄력들이 강하게 붙겠죠. 그런 쪽을 선호해서 잘 나오고이지 여기다가 단가 높여가지고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엉그러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별로 해보니까 안 좋다라는 생각 쪽에서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종목 공부를 좀 섹터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야 뭐 움직인다 그러면 아, 그 종목 딱 생각해서 바로 매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트레이더는 그냥 미드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산업 공부하고 딱 이 종목 공부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이 매크로는 다 위대하신 다른 분들이 많이 분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종목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간다. 이게 태생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럼 2차전지 잠깐 볼까요? 2차전지 쪽에서 저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또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2차전지 쪽 딱 지금 기준으로는 4종목 갖고 있습니다. 4종목 갖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저희 815 모니터에서 말씀드렸던 라이징 스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렇게 주춤하다가 쭉쭉 터나른 종목들 많죠. 7개 중에서 6개 1개 빼고 다 쭉쭉 뿜뿜 했다가 이런 것들 뭐 일단 라이징 스타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비해서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쭉 일단 정리하고 그 중에서 END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또 보시긴 하는데 일단 이런 거는 쭉 정리. 그리고 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NG를 보게 되면 제가 모프로에서 그런 얘기도 드렸거든요. 에코프로 BNG가 왜 나오죠? BM. 네. 딱 그 얘기 드렸습니다. 이때 삼성 SDI가 이제 우리 같이 뭐 한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출발해서 와 삼성 SDI로 영역이 넓어졌어 라고 해서 약 한 18만 원대 이상으로 매수하셔서 이 포모를 쫓아가셨다. 이거는 지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버텨요 여기서는요. 정리하시고 차라리 다시 흔들렸을 때 제 타이밍을 맞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추세 안쪽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따라 올라오는 요 선들 요것까지도 다 나올 거고 시장이 좀 오버한다 싶으면은 여기 따라오는 이제 요 55일선까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쪽에서는 여기서는 지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과했던 거는 분명히 터치를 할 겁니다. 그게 단계가 한 18만 원, 한 17만 5천 원대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핵심만 가져가셔야 돼요. 핵심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2차 전지 핵심은 딱 그겁니다. 앞으로 R&D 투자 그리고 설비를 늘렸습니다. 설비를 이런 회사들은 그냥 늘리지가 않아요. 보이니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다 됐어요. 우리가 사줄게. 좀 빨리 설비 좀 투자를 해라. 지금 우리 급해.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장 2차전지 쪽에서 설비 투자한다, 뭐 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회사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건 단기 모멘텀도 강하게 나옵니다. 이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을 당겨와서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가 설비 투자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자한다는 것도 이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증자도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증자가 끝나고 완료가 됩니다. 근데 증자를 할 때 증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을 어떻게 쓰느냐? 빚 갚는다. 뭐 아니면 뭐 어떤 회사를 M&A 하는 데 쓴다. 뭐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증자를 하는데 그냥 대충 분명히 그러니까 뭐 우리 투자를 하고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투자를 하는 게 한 10%만 쓰고 나머지 뭐 이상한 데로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다. 증자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유 날리십시오. 근데 투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동안부터도 얘기를 했던 분야고 투자가 확인이 되는 게 거의 이쪽으로 쓴다. 유상증자든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갖고 있다가 증자 받는 거 꼭 증자 참여하셔야 되고요. 증자란 것 때문에 출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리 봐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데 그게 또 약간 지금 지금 현재 산업들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산업이고 거기서 분명히 대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연관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투자 설비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성장주 쪽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일단 물이 좀 빠질 것이다. 그때 이상한 내가 이게 그렇잖아요. 뭐 더 이상 얘기 다른 거 안 드리고 네. 2차전지 문의급 아니면 2차전지라는 것 때문에 움직였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가져가시라. 핵심은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 제 뷰는 아시니까 종목들은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LG화학, 에코프로 BM도 아닙니다. 그냥 에코프로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할 거로 생각합니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3종 세트는 계속 흐름 보면서 2차전지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갈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겠다. 딱 끝내고요. 그 밖에 여기 핵심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동박 안 봅니다. 동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알루미늄 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루미늄 박은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동박은 약간 좀 경쟁도 치열하고 또 약간 좀 애매한 국면이 있는데 알루미늄 박은 일단 알루미늄은 미국에서 러시아산 쪽에 대해서 알루미늄 또 최대 생산지가 러시아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0% 관세 때렸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루미늄 그걸 가공하는 알루미늄 박은 좀 높아진 가격을 가공시켜서 더 높게 딱 좋은 구조죠. 그런 쪽에서 알루미늄 박은 한때 롯데 알루미늄이 공급을 하다가 이거 예, 규격이나 이거를 인증을 받지 않은 건데도 납품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 좀 분위기가 때려 맞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 알루미늄 박 업체 여긴 다 수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라인을 확 늘려나가네요. 이 회사가 어디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말씀을 못 드릴 줄 알았지만 DI 독일입니다. 이런 회사는 그래서 이런 회사 저 참 좋아하고 예전에도 이런 회사들 그리고 설비를 통해서 내가 독보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저희 데모마그네틱 이것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데모마그네틱 기술력하고 모두 다 있는데 인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하는 사이에 제 지표상으로는 이건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 파란 선에 들어갔죠. 맞습니다. 맞는데도 고민을 하게 됐네 제가. 이게 일단은 뭐 사모펀드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모펀드가 이름이 없는 회사들은 싸게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뭐 트집 잡아가지고 주가를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쓱 올라가더니 어제 나온 얘기는 포스코 케미칼, MBK, 조단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 조단위 회사들 잘못 생각했다. 혹시나 이를 통해서 손에 손절하셨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될 만한 회사인데 좀 아깝습니다. 그냥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거 뭐 빡 점으로 뜨겠죠. 그 다음에 기회 나오면은 이제 누가 인수하는 과정들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자리 찾고 다른 종목으로 해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내용들 또 시장 얘기들 드렸고 거기다가 중요한 섹터 흐름들 말씀드렸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인데 또 심리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많이 힘드실 또 한 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급하게 오른 거는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이 확인되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테마주 여러 가지 쭉 매매하시고 또 주도주 많이 매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거는 더 간다고 해도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저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과정 안고 그 다음의 변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거 나오고 나야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은 너무 이제 변동폭 커지는데 거기다가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 815 모니톡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주말 잘 쉬시고 미세먼지 아웃, 네, 내 건강 뿜뿜 네,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 또 그나마 좀 많이 따뜻해진 날씨 좀 즐기시면서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이 거성 임 대표님 모시고 네, 함께 오전장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리는 그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